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는 사실 법이 아주 가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내 생활을 더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켜주는 작은 지혜. 오늘은요, 그런 일상 속 법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인사이드, 오늘은요 법무법인 법승의 전성배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성배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내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이맘때가 되면 또 가족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낼 계획이세요? 매년 이제 카네이션 보내드리고 또 네? 가끔은 이쁜 꽃다발을 건네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거든요. 자식으로서는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맞습니다. 선물이나 아니면 용돈, 그냥 현금으로? 아유, 당연히 포함이죠. 맞습니다. 당연하죠. 네. 역시 항상 저도 엄마 필요한 거 있어? 가지고 싶은 거 있어? 라고 물어봐도 그냥 현금이 최고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어버이날과 관련된 주제를 준비해 오셨다고요? 네, 한때 효도계약이라는 게 부모님 세대에서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효도를 계약한다는 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언뜻 이해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 맞아요. 텐데 네. 부모님이 생전에 미리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대신 효도를 조건으로 걸고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거를 말하는데요. 문제는 계약서까지 써뒀는데도 효도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아서 부모 자식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효도 계약을 둘러싼 법적 문제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효도 계약, 이 단어가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은 언제 들어도 참 안타깝고 씁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요, 사연 먼저 소개해드리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1 혼자 사는 할머니입니다. 20년 전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제게 남은 거라곤 하나뿐인 아들과 이 집이 전부였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집 명의를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주변에서 재산 다 넘겨줬다가 요양원 신세 진다라는 이야기를 워낙 많이 들어서 순간 덜컥했죠. 그런데 아들이 먼저 효도 계약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엄마 노후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매달 생활비를 100만 원씩 꼬박꼬박 주고 한 달에 4번은 꼭 찾아뵙고 병원에 갈 때마다 꼭 모시겠다고요. 그 말이 어찌나 든든하던지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 얼굴도 자주 보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1년쯤 지나니까 슬슬 달라지더군요. 생활비가 끊기고 전화를 하면 바쁘다고 하고 무릎이 좋지 않아서 병원 좀 데려다 달라고 해도 매번 핑계대기 바빴습니다. 너무너무 괘씸하고 서러웠습니다. 효도는커녕 계약서에 쓴 내용도 지킨 게 없는데 변호사님, 아들에게 물려준 제 집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불효자 먹튀라는 말을 하잖아요. 오늘 사연이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이렇게 효도 계약서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네, 세상에 착한 효자들만 있다면 굳이 효도 계약 같은 게 필요 없겠지만 또 미아 같은 사연 같은 상황도 적잖이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 2024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부모 노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가 줄어든 수치인데요. 현실이 이렇다 보니 부모님들도 생전에 재산을 물려줘야 하는 상황이 되면 자녀의 효도를 그냥 믿기보다는 일종의 법적인 안정장치로 이제 효도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방향도 고려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효도 계약서가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물론 효도 계약이라는 말이 정확한 법률 용어는 아니고요. 네. 법적으로는 이제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재산을 줄 테니 대신 이 조건을 꼭 지켜달라라는 일종의 조건부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이제 전세를 낀 이제 아파트를 자식에게 이제 물려주면서 세입자 보증금을 자식이 갚게 하거나 대출이 남은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나머지 대출금을 갚도록 하는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거고요. 다만 이제 효도 계약은 증여에 달린 부담이 전세금이나 대출금이 아니라 이제 부모의 생활비, 간병, 방문 횟수 같은 효도 행위라는 점이 좀 다른 거죠.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뭐 지금 뭐 저도 뭐 아이가 어리니까 그렇지 뭐 나중에는 뭐 저도 정확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아드님께서 효도 계약서에 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사연자분 말처럼 물려준 집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민법 제556조에 따르면 재산을 받은 사람이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연처럼 집 명의를 넘겨주는 대신 효도하겠다고 계약서에 써놓고 지키지 않으면 어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게 괘씸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 이제 부모는 효도 계약서를 근거로 자녀에게 증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효도 계약서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이 갈린다는 점입니다. 효도 계약서가 있어도 소송에서 질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어떤 네. 경우에 그럴까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을 때죠. 실제로 지난 2015년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어머니가 아들이 약속한 효도를 이행하지 않는다면서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를 했거든요. 네. 당시 효도 계약서에는 부모가 물질적, 정신적으로 안락하게 여생을 즐길 수 있도록 섬세한 부분까지 챙기고 온갖 배려를 다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법원에서 이 조건이 너무 막연하다고. 그렇네요. 좀 두루뭉술하네요. 네. 네. 결국 합법적인 부담부 증여가 아닌 일반 증여로 간주돼서 조건이 없는 그냥 증여로 간주돼서 네. 어머니가 집을 되찾는데 실패한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위와 같은 문구는 법적인 효력을 주장하기에는 너무 포괄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계약서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해서 반환 소송에서 이긴 경우도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2019년 대법원 판결이거든요. 이 사건은 부모가 서울에 있는 건물을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계약서에 쓴 조건이 있는데 이게 되게 구체적이거든요. 네. 증여 후 3년 안에 6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부모에게 사줄 것. 아파트를 구입하기 전까지는 건물 임대료를 전부 어머니에게 입금할 것. 그리고 부모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책임질 것이었어요. 이렇게 조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두었고 법원은 이 계약을 어긴 아들에게 증여받은 건물을 돌려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결국 계약서의 조건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썼느냐가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하지만 아무리 소송에서 이겨도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그러니까요. 내 자녀가 얼마나 불효했는지를 내 손으로 입증해야 하는 과정 자체가 좀 부모로서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재산은 되찾아도 부모 자식 간의 무너진 관계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이 좀 이런 사건을 이제 볼 때마다 좀 변호사로서는 좀 씁쓸하긴 합니다. 0999번님께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양육의 의무가 있잖아요. 효도 계약서 같은 거 안 써도 부모님을 뭐 부양까지는 아니어도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있나요? 1차적으로 자식은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말 내가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서 내가 파산 상태나 채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됐을 정도로가 돼야지만 이제 그 채권 채무 관계가 좀 발생되는 거고 그냥 뭐 부모가 자식이 부양 안 해줬다고 무조건 다 해주세요라는 식의 이것도 결국엔 그 효도계약 마냥 너무 포괄적이 돼버리면은 관계 이제 그 법률 관계 형성되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좀 애초에 좀 서로 좀 어느 정도 합의를 잘 해서 뭐 효도 좀 계약서 같은 좀 꼼꼼하게 좀 이렇게 잘 써두는 것도 또 가족 간의 분쟁을 막는 슬기로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효도 계약서 작성하실 때는 만약에 작성하실 거면은 크게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당연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네. 증여 재산과 효도 조건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물심양면으로 모신다 이런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 대신 월 생활비 50만 원, 주 1회 방문, 네. 치료비는 자녀가 전액 부담 이런 식으로 최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실적인 이행 가능성이거든요.
타지에서 직장에 다니는 자녀에게 매일 방문하라는 시기에 좀 과한 조건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네네. 세 번째로 효도 계약서는 반드시 재산을 넘겨주기 전이나 증여 당일에 작성을 하셔야 효력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효도 계약을 어기면 재산을 즉시 반환한다는 문구는 꼭 넣어야 하고요. 여기에 가능하면 이제 공증까지 받아둔다면 문서의 효력을 인정받는데 좀 더 용이하죠. 네. 참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좀 이야기를 나눌수록 좀 씁쓸한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087님께서 자식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를 했는데 자식이 그 부동산을 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되어 있다면 돌려줘라라고 했을 때 그 대출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간단히 어떻게 답변을 드리면 좋을까요? 일단은 돌려줘야 되는 이제 어떤 법률 관계가 형성되는지는 봐야겠지만, 네. 만약에 돌려달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 은행에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걸 지우기가 좀 어려울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부동산을 돌려받되 이제 그 대출받은 부분은 이제 공제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부담을 이제 더 돌려받는 식으로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거를 지우고 받으면 가장 좋지만 그건 좀 현실적으로는 실무적으로는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군요. 네. 자,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연자분 많이 속상하고 힘드실 텐데 계약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니까 그 전문가와 꼭 상의해 보시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계약서 쓰면서까지 재산 물려받고 효도를 강요해야 하나 조금 각박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제 변호사로서 제가 가족 간의 분쟁을 사건을 경험하다 보니 이런 법적인 대처를 안 해뒀다가 오히려 불필요한 분쟁을 더 키우는 상황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효도 계약서는 자식을 믿지 못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가족관계를 오히려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정장치라는 점을 잊지 마셨으면 네네. 좋겠고,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예의 갖추고 명확하게 소통하는 것이 결국 재산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길이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예의를 갖추고 명확하게 소통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성배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